자, 32번 역시 가벼운 문제입니다. 행정수수료에 관련되는 문제죠. 자, 가볍게 한 문제 그냥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행정수수료도 비교적 잘 들어오는데 행정수수료는 반드시 뭐 할 때만 지급한다 그랬습니까? 정 받을 때만 지급합니다. 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정, 두 번째 등록정,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 이 정 받을 때만 지급합니다. 교부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딱 있다 그랬잖아요. 자격증 교부할 때만 수수료가 없다. 왜?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자. 그랬던 내용. 정하고만 연결합니다. 정. 그죠? 다음 주에 시험 접수, 원서 접수 기간이죠.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응시 원서 내면서 당연히 수수료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수수료 냈으니까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교부해 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원서를 냈으니까요. 자, 기억,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왜 신청하지요? 등록증 받으려고, 교부 받으려고.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왜 하지요? 신고 필증을 받으려고. 동그라미. 휴업할 때 전혀 관계없죠. X. 자격증 재교부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그래서 정 받을 때마다, 다시 받을 때마다 들어간다.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 33번. 자, 몸풀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항상 4번이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답이 몇 번이죠? 2번. 정답이 오타가 나왔죠. 그죠? 오타도 수정해드릴 겸 했습니다. 자, 아닌 거 2번. 자격증 교부할 때의 수수료 없다는 거 반드시 짚으셔야 돼요. 그럼 재교부는 수수료 있죠. 됐죠? 2번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34번 교육으로 접어듭니다. 교육도 비교적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교육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교육은 크게 제목부터 잡아야 된다. 교육에 대한 제목 세 가지 뭐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이 있다. 이런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토장관이 똑같이 하라라고 지침을 마련해 준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하나 별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데 직무교육은 뭐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하나 들어왔고. 자, 이 교육을 물을 때 여러분 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기억해 보라 그랬죠. 직무교육은 몇 시간입니까? 3에서 4시간. 자, 3, 4시간이니까 오전 수업하고 간다 이 말이잖아요. 4시간 하면 오전이죠. 연수교육은요. 3, 4는 12에서 1박 2일 하면 오전 수업인데 하루 종일 하면 16시간. 시간을 오래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6 더가면 얼마? 28시간. 그래 3박 4일인데 오전 수업하면 28시간. 그날 하루 다 하면 4시간 더 하니까 32시간. 그래 시간을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봤던 거. 자, 34번 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몇 시간의 실무교육? 28에서 32 맞죠? 5. 2번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입니다.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래 2번도 지금 틀렸네요. 이것도 여기 답이 지금 33번하고 34번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틀렸고. 3번 폐업을 하고 1년 내로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맞습니까? 5. 맞죠? 5. 1번 5. 2번 X. 3번 5.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5.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대상자들에게 통지합니다. O. 답은 몇 번? 2번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번만 고치면 답은 맞아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33번, 34번이 아마 타이핑하면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정리해서 34번 틀린 거 몇 번? 2번. 왜 틀렸다?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해설은 정확하게 되어 있죠. 해설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오타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만 2번으로 고쳐주실 거. 자,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거. 연수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제재가 없다. 제재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안 받으면 소공사가 될 수 없거나 개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제재가 뭐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딱 붙어 있습니다. 요거 과태료 체크하시고. 직무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뭐다? 제재가 없다.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연수교육은 500만짜리 과태료를 탁 걸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안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생기면 5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지를 해준다고. 니 받아야 된다. 얼마?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해 줍니다. 같은 숫자가 2로 들어가니까 별로 안 헷갈리죠. 그래서 2년 2개월 요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번의 5번 지문도 맞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맞다. 됐죠? 교육 문제 하나 더 할까요? 자, 35번. 35번은 50초 동안 풉니다. 시작. 틀리는 것 50초 동안. 공부용입니다. 자, 35번 학습용입니다. 공부용. 자, 첫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해 준다. 10일 전. 그거 하나만 수정하시고. 자, 그러면 2, 3, 4, 5는 다 맞는데 특별히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세 가지 교육은 경비를 누가 지원할까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부담하기 싫거든 교육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받으면 제재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국가가 얼마나 생색내고 싶겠어요. 우리는 요거는 경비는 지원해 준다. 이런 거 특별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들은 다 체크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읽어주시고 이제 189페이지 협회편으로 접어듭니다. 협회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지금 나와 있는 기출문제, 적중 예상 문제만 달달달 해도 전체 내용이 끝납니다. 한 문제 내지 두 개가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오기 때문에 자, 일단 1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어렵지만 원래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확인하시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명시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공제사업을 다른 데 양도해라. 이런 것들을 국토장관이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답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1, 2, 3, 5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외운다는 거 안 쉽죠? 사실은 그죠? 협회의 저 구석진 부분입니다. 답은 답만 보시고 자, 2번 문제는 24회 때 작년의 문제인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OX, X 이런 거 잡아야 돼요. 이제는 전국 어디든지 본사를 둘 수 있습니다.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뭐를 적용한다 그랬죠? 사단법인을 적용합니다. X.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 지부를 둘 수 있다. 맞죠? 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본사가 있다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이때 본사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 하면 이제는 틀린다 그랬고, 그렇지만 지금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는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으니까 서울시 지부, 양주시 지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서울시도에는 지부, 그죠? 광역시에는 지부를 둡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 당연한 말이고, 저 협회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가져갑니다. 100분의 10은 10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X 옳은 것은 몇 번? 2번 2개 그대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 문제. 자, 요건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번 문제 틀리는 것 30초 동안 찾으세요. 3번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 그랬어요. 틀리는 것 30초. 3번 문제 들어갑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리는 것 1번이죠. 지부, 지회는 여기 보십시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그대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뭐 허가받아라.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면 X 1번부터 틀렸고 2, 3, 4, 5 공부하시는데 거기 중요한 게 3번 별표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매년 그 조문이 한 줄이 올라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꼭 기억해요. 이 시간에. 자, 다시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총회 의결사항.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억하라고요. 그죠? 그리고 5번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3개월 내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용이었죠. 4번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모든 개공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OX. X입니다. 협회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번 협회가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한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5.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가입하는 것까지 말 이유는 없죠. 답은 3번 옳은 것. 4번 아니 옳은 것. 자, 그럼 2번이 지금 어떻게 되죠? 2번이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는, 여기 저도 당했습니다. 설치할 때가 아니고 설치한 때는입니다. 아이고, 한 때는. 그러니까 이 협회 지부 지회는 사전에 신고합니까? 설치해놓고 합니까? 설치해놓고 신고합니다. 기출문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지금. 자, 일단 2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다? 설치한 때는 신고하지, 할 때 사전에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수정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은 맞고, 4. 개공사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는 협회만 위탁되어 있다. X. 교육 어디 합니까? 대학, 전문대학,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5번 거래정보사업은 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5번도 또 여러분 감각 하나 살려봅시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 찾으십시오. 시작.
학습용이죠. 자, 틀리는 건 몇 번? 1번. 협회는 무조건 누구하고만 놉니까?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잡고,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정하고, 공부합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관리비 등하고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합니다. 4번. 회계 기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제 5번 조심할 것.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얼마의 100분의 10으로 갑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협회 총 수입액의,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걸로 잘 보시고 밑에다가 메모하시기를,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적립비율은 됐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이고 지급 여력은 이렇게 해놓고 100분의 100으로 고쳐주시기, 100분의 100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셨습니까? 자, 밑에 필기해놓고 다시 묻습니다.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책임준비금이 뭔가 하면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를 책임준비금은 무조건 10%는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급 여력 비율은 나오면 100분의 100이에요. 지급 여력 비율은 뭔가 하면 이제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80%만 물어줘라, 70%만 물어주면 안 되고 몇 프로 물어주도록 해야 된다? 100%를 물어주도록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급 여력 비율이다. 그거 하나 비교해보라고 메모했습니다. 6번 돌아왔습니다. 협회에 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은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5. 지금 법인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놓고, 협회는 나왔다 하면 협회 말에 대해서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거,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2번 또 나오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동그라미. 3번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국토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데, 거기 설치한 때는 맞나요? 그렇지. 한때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완전히 막 트라우마 걸려 있어요 지금. 아이고. 설치한 때까지는 맞았죠 지금, 그죠? 한때는 맞는데, 지부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누구? 시군구청장에게. 셈이 트라우마 걸렸으니까 여러분은 안 걸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3번. 4.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는 숫자 또 하나 나오죠. 300명이 발기를 하면 5번 창립총회는 몇 명이 한다? 600명이 합니다. 600 밑에다가는 또 메모할 것. 600명이 모여라.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소복이 600명이 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600 밑에다가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은 참석하라. 600명 밑에 구질구질한 단서가 이렇게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까지 하시면 기출문제는 막 거의 다 돌파를 했고, 거기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중에서 1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번 문제가 협회의 아주 구석진 부분인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원래 연속해서 나올 일이 별로 없죠. 답 정도는 봐놓으시고. 자, 예상 문제. 아니다. 뒤에도 기출문제 있네요. 7번 갑니다. 숫자 적어 넣어야 되겠죠. 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몇 명이 창립총회 600명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데,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얼마? 100, 시도에서는 얼마? 20인은 참석합니다. 자, 8번 문제 또 기념으로 여러분 풀겠습니다. 옳은 것을 40초 동안 찾으시오.
공부용입니다. 자, 갑시다. 옳은 것은 일단 4번. 당연히 협회도 공제 규정을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죠. 2번.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또 하여야 한다도 X다.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분기별로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한다. 분기별 때문에 X예요. 그런 규정 없어요. 그냥 국토장관이 알아서 감독 나가면 되고. 5번. 개공사가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한다면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얼마지요? 1년 이내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적었던 이런 교육들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모두 유효기간이 얼마다? 1년이에요.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1년이 지났다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죠? 체크해 주시고. 자, 오른쪽 예상 문제 갑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공부하는 용입니다. 1번 개공사에 줄 거 놓고 마지막 줄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목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개공사들로만 만들어진다. 중개보조원 소공사는 협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2. 협회는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때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법인? 여기 있죠. 비영리 사단 법인. 이거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번. 협회는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XXX.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고. 5번. 민법 중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협회만 나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또 하나 풉시다. 협회는 이 정도로 다 정리될 겁니다. 옳은 것을 50초 동안 찾으시오. 자, 옳은 거 50초 찾아라는 말은 틀린 거 표시하고 내려가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발기인은 300명입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창립총회는 600명이 출석합니다. 3번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는 20명. 4번 창립총회를 거친 후 누구한테 인가받죠? 국토장관.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번 들어왔습니다. 협회 업무에 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은 갑시다. 1번.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을 보장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5. 이 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3번. 협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업무는 할 수 있으나 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라는 말은 없다. 맞아요. 그죠? 이 정도 조심하셔야 되죠. 5.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의사협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약사협회, 뭐 자동차 중기협회, 협회가 많습니다. 근데 협회들은 전부 다 자기 회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도 감독합니다. 변호사협회도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 협회가 징계합니다.
근데 중개협회는 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잡아봤잖아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군사무소로 가다라는 시장군수청장이 감독한다. 그랬지. 협회가 감독한다라는 말이 없잖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지문. 근데 다른 데는 협회가 다 회원들을 감독해요. 하는데 중개협회는 그런 말이 없어요. 4.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도 있다. 다 맞죠? 근데 5번 장난 아닙니다. 협회는 중개 업무와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협회가 중개 업무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협회가 중개 업무를 한다라는 말. 중개 업무는 누가 하죠? 중개 업무는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개공사. 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4번 들어갑니다. 역시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또 계속 반복입니다.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X. 총회 의결 내용은 누구한테요? 국토장관에게 보고하고. 2번 서울특별시에는 주된 사무소를 하고 들어가면 벌써 X. 3번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또 하여야 한다 하면 X. 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협회 회원도 공제가 아닌 보증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다. 4번이 O.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혜를 둘 수 있고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혜는 등록관청이 감독한다면 X예요. 자 이거 봐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그랬죠?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하지만 감독은 전부 다, 이 협회에 대한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국토장관만 하는 거예요. 지부, 지회도 전부 다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역시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가볍게 1번 정리할까요? 거기 보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면 무조건 X. 누구의 승인입니까? 국토장관의 승인. 아주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 자, 6번 마무리 문제로서 공부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50초 동안 찾아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6번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문제 이겁니다. 협회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누가 부과하고? 국토장관. 그게 포인트입니다. 틀리는 것 5번.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협회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협회의 성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답이 1번인데 개공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임의적 기관이죠. 설립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계속 정리됐죠. 2, 3, 4, 5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거 4번 한번 체크합시다. 4번.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 건전성의 직업 여력 비율 아까 했죠.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가야 된다? 100분의 100. 책임 준비금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 100분의 10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됐던 것. 자, 8번은 또 이런 문제죠. 옳은 것을 골라라. 협회의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하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입니까? 국토장관의 승인. 맞다. 5. 위촉 받아 보궐 인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정용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 중개사법은요. 무조건 이래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됐죠? 고래 딱 기억하시면 돼요. 틀린 것 3번. 디귿은 틀렸고
리얼 협회와 개공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 이 말이죠. 여러분 저 개공사가 공제에 가입했어요. 근데 사고가 난 상태에서 돌아야지 물어줍니까? 나오기 전이어야 됩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대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입해줘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가입해보면 오늘 1일 1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오늘부터 보장해 줍니까? 내일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일 1일 사고 났어. 사고가 오전에 나고 오후에 가입해서 물어달라.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다음 날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사고가 나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입해 준다. 뭐 그런 취지. 그죠? 자, 이제 중요한 단원입니다. 오른쪽에 벌칙 돌았습니다. 자, 또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 자, 벌칙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고 뭐가 있다? 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단수 남기식으로 한 문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암기하면 한 문제, 안 하면 꽝. 그렇습니다. 질서벌에는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3년에 2천만 원짜리 오래간만에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일 센 거 뭐?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 거짓 등록업자, 정설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인데 이놈은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위에서 공부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잘 나오죠? 노래 제목이 뭐였죠? 양이사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습니다.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제 오늘 이거 적어놓고 마르고 딸토록 이러면 합니다. 지금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요. 운명이요. 누구시? 연자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요. 이보개 문표 반납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셨는데 이렇게 다 해놓고 그죠? 이가 뭘까요? 하니까 몰라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섭섭해져요. 제가 지금 1년 내도록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찾아가 봅시다. 벌칙에 관한 내용. 자, 1번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어진 것은 이거 작년의 문제네. 그죠? 자,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 이중만 보면 옆에 얼마 적는다? 1년에 1,000. 제가 이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 한번 보라고요. 1년에 1,000.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공사 직접 거래 얼마지요? 3년에 2,000 적어놓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 사무소 2개 갖췄다 이 말이죠. 이중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2개 얼마? 1년에 1,000.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똑같은 이중 소속이잖아요. 1년에 1,000. 여러분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이에요. 마지막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뭐라고 부르죠? 무등록업자 3년에 2,000. 같은 놈끼리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25회 때 출제 문제였습니다. 24번은 또 이래 나갑니다.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해답 보지 말고 칠판은 봐도 좋다. 칠판은 봐도 좋고 1년에 1,000만 원짜리 아닌 거 찾으세요. 시작. 이번에는 노란 걸로 한번 표시해보자. 자, 답이 몇 번이죠? 4번. 24회 때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자를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 3년에 2,000. 자, 또 확인. 2개 이상 사무소의 소속, 이중 소속, 이 들어가면 얼마? 1년에 1,000. 자격증을 양도돼야 하면 양이사죠. 양, 동그라미 1년에 1,000. 3번. 이중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또 이중 나왔다. 벌써 네 번째 나온다. 이중 1년에 1,000.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이거 뭐라 그런다? 양도돼요. 그렇죠? 답은 4번 돌았을 겁니다.
자, 3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벌칙과 행위가 옳게 연결된 것 해답 보지 말고 찾습니다. 시작. 옳게 연결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틀린 것들은 어디가 틀렸다를 기록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옳게 연결된 거 또 하고 있죠. 이번엔 또 흰색으로 한번 해보자. 흰색. 자, 옳은 것은 4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함이 또 나왔습니다. 이중 등록 얼마? 1년에 1000. 벌써 지금 해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정합니다.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 3년에 2000. 틀렸고 직접거래 쌍방대리 여기 직접거래 쌍방대리 얼마? 3년에 2000. 양수대여 받은 자 양도대여 탁 들어오면 얼마지요? 1년에 1000. 1년에 1000. 5번 폐업 신고하지 아니한 자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이죠. 휴업 폐업 위반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똑같은 문제, 기출 문제니까 계속 갑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해당되는 거. 자, 1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옆에 뭐 적어야 됩니까? 3, 2 적으십시오. 3, 2. 자, 똑같은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이것도 3, 2. 직접거래 3, 2. 상방대리 3, 2. 양도대여 1년에 1000. 잘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역시 과태료에 대해서 맞는 것은 과태료 문제 하나 나왔네요. 과태료 문제 또 여러분 하나 풀겠습니다. 50초 동안 맞는 거 찾으시오. 틀린 거 수정하고 내려갑니다. 기출 문제는 그대로 숙지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맞는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한다. XX 뭘 고쳐야 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2번 개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X 개공사는 누구만이 과태료 매길까요? 등록관청만이. 3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7일 내로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X.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제기된 이의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X.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왜 틀렸는데요? 이래 묻지 말아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 5번. 개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고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이 각 500만 원짜리를 부과하게 되죠. 5번 같은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짝이 딱 정해져 있어. 누구에게만 부과한다. 이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 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가볍게 보면 되겠죠. 3번.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동시에 3년에 2천만 원이다. 아, 걸려들 사람 많습니다. 틀리는 거 3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뭘까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오늘도 많이 했고, 양이 뭐지요? 양도나 대여하면,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면
취득하면. 그죠? 취득하면. 정은요.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징은 징역형. 자, 근데 잘 봐요. 양대 부정징은 알고 계시는데 양도나 대여는 하면 뭐에 해당되고 1년에 1,000만 원 받고 이거는 취소되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이거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부정하게 취득한 거는 것은 형벌이 없어. 그냥 뭐만 해당된다? 취소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말하면 부정하게 취득했다. 우리끼리 말하면 막 컨닝 해가지고 취득했다 치자. 그러면 그것은 취소만 시키면 되지. 컨닝했다고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면 부자인데 컨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는데 여기에.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징역이나 벌금은 없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그 대신에 자격증은 날아가요. 그런데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자가 절대적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다니까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은 절대적인데 허가 뭐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의 절대적 취소돼요. 절대적 취소되고 이거는 얼마? 3년의 이전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한 자는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지금. 부정만 나가면 무조건 다 형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7번 문제 또 그래 합시다. 지금 뭐 18회 기출문제인데 1년에 1,000만 원짜리 해당되는 건 몇 개인가 그거 찾지 말고 기억년 띠걸리어래 이거는 뭐 3년에 2,000, 1년에 1,000,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적으십시오. 시작. 해답 보지 마시고. 자, 갑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옆에 얼마? 3년에 2천.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요. 1년에 1,000. 개공사로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3년에 2천.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전공. 비는 얼마죠? 1년에 1,000.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만 나오면 500. 딱 잡으라 그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렇게 공부해 나갑니다. 자,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는 모양인데 시간이 조금만 더 합시다. 오늘 두 문제만 더 하고 다음 주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감각 좀 살려 놓으시려고요.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3년에 2천만 원짜리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그거 찾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에다가 읽고 형벌 달아요. 지금부터. 시작. 반복해서 공부합시다. 3년에 2천만 원짜리 찾지 말고. (3, 2, 1, 1) 이렇게 적어갑시다. 자, 공부합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얼마? 3,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2. 직접 거래 3, 2. 초과 금품 1년에 1,000. 거금이죠. 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얼마? 3년에 2,000. 자, 계속 익힙니다. 감각 살립시다. 2번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5가지 옆에다가 제재 아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작.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지 혼자 너무 잘 푸는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대답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얼마? 1년에 1,000. 양도대여로 보는 거예요. 2번.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것 똑같이 양도대여 얼마? 1년에 1,000. 마찬가지 3번.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했답니다. 이건 빌려 사는 놈이죠. 그죠? 양수대여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보조원. 미등기 전매는 얼마죠? 투기 조장입니다. 이게 3년에 2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5번 업무상 비밀 누설 비전공 얼마? 1년에 1천. 그 1년에 1천이니까 답은 정리됐고 업무상 비밀 누설 옆에는 항상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되는가 하면 비밀 누설죄 여기 비전공이죠. 비전공은 항상 뭐가 따라 붙는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반의사 뭐가 적용된다? 불벌죄가 적용된다. 항상 세트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단원도 역시 벌칙입니다. 벌칙이고 이제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드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